네, 말씀들이 너무 찬찬하고 차분하게 진행된 영화라서 아마 생각들이 지금 정리하시느라고 조금 필요하실 것도 같은데, 이 자리에 코고나다 감독님이나 배우님들은 안 계시지만 저랑 주영 배우님 함께 콜럼버스 이 시간들을 천천히 더듬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주영 배우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진명현 대표님과 함께 코고나다 감독님의 콜럼버스 이야기를 하러 온 배우 이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야기 나누기 전에 조금 정보를 하나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콜럼버스가 10년 만에 재개봉을 한 작품이고 N9에서 다시 이렇게 배급권을 가지고 관객분들한테 선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너무 행운이신 게 콜럼버스가 당분간 2차 부가판권, TV나 OTT 이런 데 배급권을 풀지 않을 생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작품은 한동안 계속 극장에서만 보실 수 있는 작품이 되는 거니까는 혹시라도 영화를 한 번 더 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극장을 찾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제가 잠깐 들어오기 전에 주영 배우한테 영화 어떻게 보셨냐고 여쭤봤더니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대체 어떤 얘기를 하실지 너무 궁금하긴 한데 어떻게 보셨는지 좀 러프하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우선 이 콜럼버스, 저는 그 개봉 당시에 못 봤었어요, 이 영화를. 이 영화의 존재를 어떻게 보면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재개봉 때 이 영화의 존재를 알게 되고, 코고나다 감독님의 첫 작품이 이 작품이구나 라는 것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된 관객 중에 한 명이었고, 그래서 이제 영화를 집에서 봤는데 너무 아쉬웠던 거는 이 영화는 극장에서 첫 관람을 했어야 되는 영화구나 라는 게 일단은 조금 많이 아쉬웠고, 그리고 그런 감상과 더불어서 이어지는 생각이 그래서 내가 이 영화를 지금 온전히 즐기지 못하는 것이 좀 슬펐어요. 뭐 여러 가지, 왜냐면은 영화를 보는 그 환경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극장에서 보느냐, 뭐 집에서 보느냐, 언제 보느냐, 낮에 보느냐, 밤에 보느냐 이런 게 너무 중요한데, 집에서 보니까 이게 딱 봐도 이거는 엄청난 계산을 통해 만들어진 앵글과 연출과 장면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집에서 저의 집에 있는 TV가 그 43인치 삼성, 그렇게까지 아무튼 크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다 보니까 좀 아쉽다. 좀 극장에서 한 번 더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우선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좋은 관에서 편안한 의자에서 아주 큰 스크린을 보신 분들은 콜럼버스라는 영화의 구석구석을 찬찬히 음미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행운 알아서 10년 전에 이 영화를 극장에서 봤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10년 뒤에 봤는데, 많은 코고나다 감독님의 팬들이 그 기간 동안에 폭발적으로 양성이 됐고, 콜럼버스를 극장에서 다시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영화가 또 운 좋게 관객들한테 스크린으로 가닿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최근에 코고나다 감독님의 개봉작이었던 빅볼드 뷰티풀 저니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네, 그 영화 생각도 많이 나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은 그 영화의 제목이 빅볼드 뷰티풀 저니인데 혹시 주영 배우 보셨어요? 저 못 봤어요.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약간 빅볼드랑 반대되는 스몰 페일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코고나다 감독님이 계속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해오고 계시구나, 그 시작점이 콜럼버스 안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아까는 극장에서 못 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을 짚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는 무관하게 좋았던 점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우선 제가 영화 말고는, 사실 영화와 연기 이런 거 말고는 관심사가 크게는 없는 사람인데, 좀 거의 유일하게 관심이 있는 분야가 그나마 제가 건축에 좀 관심이 있어서, 최근에, 이건 다른 얘기지만 최근에 일본 여행을 다녀왔는데, 다카마스라는 도시에서 1시간 정도 배를 타고 나가면은 나오시마라는 섬이 있어요. 근데 그 섬이 좀 그런 건축물이나 뭐 미술관, 박물관을 어떤 한 기업이
이 섬을 한번 부흥시켜보자라는 어떤 취지로 만든 섬인데 그 섬에 가서 좀 안토타다오의 건축물들도 많고 그런 섬이거든요. 거기를 이렇게 여행하면서 좀 그런 정치를 느끼고 왔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는 콜럼버스라는 지역을 코고나다 감독이 담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욕망으로 만들어낸 영화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콜럼버스에 있는 건축물을 담으면서 인물들의 서사를 거기에 녹여서 만든 영화라는 점이 그 점 자체로 저한테는 되게 흥미롭게 다가오는 지점이었고 그리고 되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친숙하진 않은 단어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모더니즘, 건축 양식부터 해서 무슨 합스 하면서 계속 나오는데 이건 뭐지 저건 뭐지 하면서 좀 그런 건축에 대한 어떤 지식 같은 거를 트래킹하면서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저는. 이게 또 처음 보면은 어떤 분한테는 너무 느리고 어려운 영화일 수도 있을 테고 이런 종류의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이 정도로 좋을 수가 있나라고 생각하는 작품일 것 같기도 해요. 저한테는 주영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이라는 것을 따라가면서 보는 재미도 굉장히 큰 작품이었지만은 재관람을 하니까 그 관계라는 것이 더 명확하게 들어온 영화기도 했어서 혹시라도 재관람을 하게 되신다면은 케이씨와 진 사이의 거리가 어떤 식으로 좁혀지는지 그 찬찬한 시간들을 따라가면서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누군가는 코고나다의 콜럼버스를 건축이 주인공이 되는 영화라고 했는데 저는 다시 보니까는 이 영화의 주인공이 아무도 없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코고나다 감독은 주인공이라는 그런 서사 안에서의 표현 자체를 그렇게 효과적으로 쓰는 사람 같지는 않고 그게 중요한 사람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를 보면서는 어떤 점들이 서로 가까워지는 걸 보는 되게 특별한 경험 같은 걸 하게 되고 워낙 풀샷이 많은 영화기도 하고 그리고 클로즈업이 쓰일 때는 아주 다분히 의도적으로 쓰이는 영화기도 해서 진짜 찬찬히 보는 것밖에는 이 영화를 음미하는 방법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저는 보는데 점점 이제 계속 보잖아요. 근데 사실 감정적으로 저 안에 나오는 인물들한테 감정적으로 완전히 잘 이입되지가 않았어요. 사실 보는데 존조 배우가 연기한 지인 같은 경우는 감정적으로 가깝지 않은 아버지가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뜻하지 않게 이 콜럼버스에 왔는데 막 그런 초반에 그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일이 더 중요하고 가족사 같은 거에 관심 없어. 한국 사람들은 이러면 그런 데서 내가 뼈를 맞으면서 나 되게 한국인처럼 지금 생각하면서 보고 있네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케이씨는 여기를 너무 떠나고 싶은가 동시에 엄마와의 지긋지긋한 서사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는데 뭔가 그냥 빨리 둘 다 저기 떠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정말 이게 근데 내가 완벽하게 이들의 이야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또 머리가 아플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코고나다 감독님의 어떤 인물들 간의 관계성이나 이들의 어떤 서사를 풀어가는 방식이 뭔가 되게 찐득하지는 않은데 뭔가 되게 이렇게 떨어져서 관망하듯이 인물들을 담는데 그게 그렇다고 막 되게 버석하진 않고 되게 이건 또 좀 되게 다르다 뭔가 보지 못한 방식인 것 같다? 인물을 다루는 방식이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코고나다의 전작을 통틀어서 서두르지 않는 태도가 주는 영향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설명하겠다라는 자세를 안 가지고 그냥 찬찬히 들여다보겠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존조 배우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코고나다 감독님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국계 감독님이시고 최근인가? 한동안 미스테리였던 이름이 밝혀지기도 했어요.
한동안 이름이 좀 안 알려져 있었는데 한국 이름이 박종은 씨라고. 존조 씨가 아니요, 코고나다 감독님. 코고나다 감독님. 코고나다 감독님 성함이 박종은 씨라고 하더라고요. 박종은 씨. 네네. 오. 그 코고나다라는 이름은 오지아스 지로의 각본가한테 음.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이름이고 본명이 한동안 안 알려져 있었는데 그렇게 됐고, 그래서 애프터영에서도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저스틴 린 배우를 사용을 했었고, 이 출발에서 존조라는 어떻게 보면 코리안 아메리칸 디아스포라의 감각을 갖고 있는 배우를 기용하면서 그 한 번의 중첩이 더 생긴 것 같아요. 이 콜럼버스라는 지역이 아주 낯설지만은 않은, 왜냐면 어린 시절에 살았었으니까. 근데 그런 기억을 갖고 있으면서 관찰자의 입장에서 다시 도시로 들어온 인물이고, 그러니까 자신이 아마 살았었던 시절과 비슷한 나이에 케이시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여서 어떤 과거라는 이 둘 사이에 벽이 하나 있고 그러면서 넘어가는 이야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영 배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물들한테 아주 뭐랄까 후킹하는 캐릭터적인 요소를 안 만들어 주니까는 이입을 하기 쉽지가 않고, 이들의 관계도 결코 로맨스나 멜로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지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관계이기도 하고,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과 관계를 대하는 접근법이 아닐까. 근데 거기에는 이 영화를 만든 사람과 캐스팅해서 연기를 하는 배우의 정체성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제가 이 영화 보고, 저는 영화 보고 이제 배우들이나 감독들이 인터뷰 찾아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 헤일리 배우의 인터뷰를 봤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영화를 찍기 위해서 각본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보고 있는데 이 존조 배우와의 지인과의 관계가 뭔가 점점 약간 진해지는 듯한 씬도 있고, 뭔가 이게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러브 스토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지점들도 충분히 있잖아요. 그래서 배우가 한 장 한 장 이렇게 각본을 읽으면서 보다가 제발, 아니 제발 이러면서 봤대요. 제발. 안 돼. 안 돼. 그냥 여기서 끝. 더는 없어. 더 가는 건 없어. 이러면서 봤는데 딱 그 지점까지가 자기는 너무 만족스러운 어떤 관계의 표현이었다. 이런 인터뷰를 보고 배우도 우리 관객들이 생각하는 어떤 비슷한 지점을 느끼면서 또 작업에 참여를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주 신박한 첫 만남의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관객분들 그 장면 무척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둘이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담배를 나눠 피면서 걸어오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벽이나 담이 아니니까 이 밑에가 뚫려 있어서 어느 정도 서로를 볼 수 있는 상태로 걷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리감이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좁혀지다가 결국에는 뚫린 문 안으로 서로가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는 이 둘이 만나서 걷는 그 장면 안에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장면은 너무 아름답고, 다시 보니까는 되게 잘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케이씨가 먼저 진한테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씬 안으로,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서 시작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흥미롭구나, 이 관계에서. 만약에 케이씨가 진한테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면 둘은 영원히 그 작은 도시 안에서 만나지 못했을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어서, 결국은 모더니즘 건축이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는 좀 인간을 좀 가둬두는 그런 것도 가지고 있다고 들었었는데, 결국 공간을 완성시키는 것은 인물들의 어떤 움직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 정말 대단한 시퀀스를 첫 영화에 찍어내셨구나 하고 보면 볼수록 좀 감탄하게 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주영 배우님은 예상적으로 남아있는 영화 속 장면이 있으실까요? 저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케이씨가 내가 첫 번째 좋아하는 건축물이야,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건축물이야. 그래서 한 다섯 번째까지 갔을 때에는 저도 아니 그만 내가 이러면서 하는데 한 두 번째 건물이었나요? 서로 차 세워놓고 양쪽에서 담배 피우면서 얘기했던 시퀀스가 두 번째 건물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나누는 이제 대화 내용이 엄마가 이제 필로폰을 하는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시퀀스를 보면서 이거는 조금 뭐랄까요, 그 존조 배우 진이 계속 막 필로폰 해? 엄마는 그 대사가 뭐였죠? 필로폰 해?
너네 엄마? 뭐 이거였나? 먼저 케이씨한테 필로폰을 하냐고 물어보고 네. 케이씨가 안 한다고 안 하니까는 하니까 약간 추측을 하면서 네, 엄마는 하냐고 엄마는 물어보죠. 하냐고 하는데 그거를 케이씨가 되게 웃겨 하면서 그 말 되게 웃기다 하면서 한 3-4번을 서로 그거를 오가는 대화를 하는데 저는 그걸 보고 뭐가 웃긴 거지? 나만 내가 이상한가? 그 약간 긁힌 거잖아요. 들켜서. 근데 이게 약간 내가 이상한가? 이러면서 보는데 그 저는 처음에 케이씨 배우 그냥 얼핏 보고 플로렌스 퓨인 줄 알았어요. 약간 닮았죠. 네, 처음에 그냥 제가 이 영화의 정보를 없이 봤는데 이게 또 10년 전 영화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플로렌스 퓨가 어릴 때 찍은 건가? 라고 생각될 정도로 약간 플로렌스 퓨 배우를 생각나게 하는 외형을 갖고 있는 배우였는데 사실 저는 이 배우의 연기를 처음 봤어요. 이 콜럼버스를 통해서. 근데 그 대사나 본인의 어떤 좀 행동 지문 같은 게 없는 상황에서의 본인의 그 아우라를 뿜어내는 그 능력이 엄청난 배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했어요. 그 씬도 저게 뭔 얘기를 하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되게 빠져들어서 보게 하는 이런 매력이 있는 배우였고, 그리고 되게 코고나다 감독님이 인물을, 물론 이 건축물이나 배경 뭐 이런 자연도 굉장히 잘 담아진 영화지만 인물을 담을 때의 그 앵글도 이 인물의 감정이나 지금 펼쳐지는 이야기의 어떤 속도에 따라서 바뀌는 그뭐 푸샷이라든지 아니면 정면성으로 가운데에 인물을 위치해서 보여준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너무 적합해서 그런 보는 재미가 있었다? 네, 그랬습니다. 그 헤일리 루 리차드슨 배우가 이 영화 찍을 당시랑 되게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서는 개봉 제목이 좀 제가 발음하기가 조금 여전히 늘 그런데 지랄발광 17세라는 영화에 처음 들어봐요. 네, 출연했었어요. 그 영화 되게 무척 재미있는 코미디 영화고 그리고 이 작품 안에서도 엄마와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 그런 역할인데 지랄발광 계속 지랄발광을 해야 되네. 그 영화 안에서도 되게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 이후에는 조금 약간 5피트 같은 로맨틱 코미디에 출연하고 있긴 한데 이 당시에 필모그래피가 너무너무 흥미로워요. 그리고 이 두 작품이 비슷한 시기에 찍었던 작품이라서 한번 전혀 다른 연기를 하는 헤일리 리차드슨을 한번 찾아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주영배님 얘기하셨던 그 장면이 저는 이상하게 다른 영화 한 편을 그 10년이 지난 후니까 떠올리게 했는데 그게 드라이브 마이카였어요. 드라이브 마이카 속에서 전혀 가깝지 않은 거리감을 가지고 있던 두 사람이 그 영화도 신기하게 담배를 매개로 이어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드라이브 마이카가 밤의 담배 영화라면 콜럼버스가 낮에 담배 영화기도 하거든요. 얘는 낮에 계속 담배를 피면서 돌아다니고 그리고 그냥 담배를 끊겠다고 이제 후반부에 가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는 케이씨한테도 진한테도 각기 다른 느낌을 주는 성장 영화기도 한데 대부분 성장 영화라는 그런 장르의 프레임을 갖고 있으면 좀 드라마틱하게 전개가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코고나다 감독님의 콜럼버스는 딱 한 발짝을 가는데 진짜 오랜 시간을 들인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데 인물이 자신의 삶 안에서 누군가와 어딘가를 관통하면서 한 발짝을 딱 나가는 영화. 그 한 발짝의 무게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는 영화라는 측면에서 진짜 독보적인 부분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테지만 원래 이 감독님의 출발이 비디오 에세이스트였었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 보면서 떠오르는 되게 많은 거장들의 작품이 있을 텐데 그것은 왜냐하면 이 작품이 한 창작자의 첫 번째 장편 영화이기 때문이고, 그 코고나다 감독님이 비디오 에세이스트로 활동을 했을 때 가장 큰 주목을 끌었던 지점들이 거장들의 작품들을 본인만의 어떤 테크닉과 감각으로 만들어냈던 것들인데 제일 유명한 건 아마 웨스 앤더슨 센터드라는 영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웨스 앤더슨이 이 영화처럼 대칭 중앙에서 균형을 이루는 어떤 샷들이 너무 씬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를 정말 설명한 줄 없이 코고나다 감독님이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고 그게 큰 화제가
되고 수많은 팬덤들을 또 거느리면서 실제적으로 감독의 자리까지 온 사람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 안에는 뭐 오지 아스지로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스탠리 큐브릭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장들의 향취가 녹아있다는 점에서도 되게 흥미로운 데뷔작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영상들은 코고나다닷컴 들어가면 그 영상들이 있어요. 저도 이 콜럼버스 보고 거기 들어가서 영상을 봤는데 진짜 저는 비디오 에세이스트라는 단어도 사실 코고나다를 통해서 처음 들어봤었어요. 이게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표현해내고 싶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장 감독들의 어떤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또 이야기를 통해서 영화를 만들고 이러고 계시는 건데 저도 뭐 웨스 앤더슨 그 영상도 보고 한 2분, 5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영상들인데 너무 빨려들죠. 네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 결국에는 그렇게 자기 홈페이지에 어필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장편 영화에 투자를 받아서 영화도 찍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이 사람은 정말 뭘 해도 할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재밌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감독 데뷔기가 저에게도 되게 너무 흥미롭다라는 감상을 불러왔었어요. 그 영화 속에서 워낙 또 건축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는 여러분들 영화 보시고 나서 막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인디나 주에 있는 아주 작은 소도시라고 하고 주영 배우님 다녀오신 나오시마 섬처럼 건축이 가장 유명한 인구가 48,000명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도시 안에서 왜 그런 건축, 공공건축들이 특히 만들어졌는지는 뭐 저희가 일일이 설명해드린 것보다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는 그걸 보시면서 느끼시면 될 것 같고 되게 재밌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지금 바로 보셨으니까 떠오르실 텐데 아버지가 건축물과 자연을 보는 영화의 앵글들이랑 그리고 진이 그걸 보는 게 거의 비슷하게 영화가 대구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진과 아버지는 굉장히 먼 거리감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진의 태도에서 너무 잘 알 수가 있는데 영화는 거의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이 부자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는 거를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케이시의 집 안에도 케이시가 만들어 놓은 약간의 작은 건축 요소들이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케이시의 집안은 케이시한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장소이고 콜럼버스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약간 감옥에 가까운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작은 유리, 피규어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정렬해 놓은 것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케이시한테는 되게 큰 위안을 주는 요소일 수도 있고 집 밖에 나가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작은 요소들 말고 너무너무 거대한 건축들을 보면서 약간 위로를 얻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섬세하게 설계된 영화이다 보니까는 그 막 자연을 보고 있는 그 뒷모습 같은 것들이 많이 잡히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화면이 넘어가면 아주 작은 인간 오브제와 그 화분 오브제를 같이 놓은 씬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저는 가장 자연에 필적할 만한 야심을 가진 게 건축이라고 생각하는 쪽인데 그것을 다시 또 한번 필터링해서 보여주는 장면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에는 자연을 보는 케이시의 모습을 되게 거의 익스트림 풀샷으로 보여주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자연은 덜 정돈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이 아주 정돈돼 있는 상태로 놓여진 것과는 다르게 근데 거기에서 영화의 후반부에 되게 편안함을 느끼는 케이시와 진의 뒷모습을 보면서 되게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건축은 무엇일까? 갑자기 잊고 있다가 떠오른 인물이 하나 있는데 게이브는 도대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게이브는 솔직히 처음에 이제 그 도서관 이제 사서 일할 때 계속 옆에서 깔짝깔짝 대면서 약간 읽잖아요. 케이시를. 그래서 저 인물은 뭐지? 무슨 서사를 갖고 있길래 저렇게 계속 나올까 했는데 사실 조금 그의 서사가 흡수되진 않은 것 같다라는 인상을 조금 받았고 그
그게 생각해보면 중간에 진이 나타나고 나서 케이씨의 태도가 바뀌거든요. 그 친구를 대하는. 진이 나타나고 나서는 초반에는 사실 케이씨가 먼저 데이트를 좀 청하잖아요. 데이트하죠. 약간 뭔가 관심이 있는 것처럼. 근데 진이 나타나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어요. 엄마랑 같이 데이트하자고 그러니까요.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가 저렇게 집에 안 들어오는데 엄마가 이미 데이트를 수없이 하고 있는데 밖에서. 그래서 저는 게이브라는 친구도 케이씨는 콜럼버스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고 떠날 수 없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오히려 케이씨에게 콜럼버스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속방을 주는 존재거든요. 모든 인간들이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너무 젊은 사람이잖아요. 10대 후반, 20대 초반밖에 안 되는 나이인데 케이씨의 마음속에 너무 많은 포기의 심정들이 들어있어서 그냥 이 친구랑 그냥 내가 너무 좋아하진 않지만 대충의 연애 관계라도 하면서 있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진 않는데 너무 외로웠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저는 진이라는 존재가 케이씨한테 너무 새로운 세상을 보여줘서 세상이 넓어진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어른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게이브도 그런 측면에서 되게 필요한 캐릭터가 아니었을까. 만약에 진이 등장이 아니었으면 게이브랑 저는 잘 됐을 것 같거든요. 근데 잘 되다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해피엔딩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 유리가 등장하는 장면들도 너무너무 흥미롭게 보셨을 것 같아요. 모더니즘 건축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가 유리라는 것이 있는데, 특히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이제 엄마를 추적하는 케이씨, 그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는 거기 신문사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거기서 이제 야간 청소 노동을 하는데 엄마 친구 바네사한테 계속 전화를 걸어서 오늘 밤도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 엄마에게 너무 걱정이 되는 그런 마음을 전하는데, 그 안에 있는 인물은 어렴풋이 보이는데 그 인물이 하는 말들은 또 안 들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면 유리 건물이라는 게 여기서는 은행 건물로 또 한번 보여지고, 근데 이게 유리 건물이라는 게 그 전에는 좀 없었던, 모더니즘 건축 이전에는 없었던 요소여서 안을 들여다보게 한다는 게 되게 파격적인 시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씬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울도 유리잖아요. 거울에 비치는 케이씨의 모습도 되게 인상적인 씬들이 있고, 지금 딱 기억나는 거는 진이 엘리너한테 갑자기 키스하는 장면. 그것도 책상 위에 있는 거울로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모든 장면이 사실 다 계산되어 있고 그냥 얻어 걸린 장면은 단 하나도 없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장면이 특히가 됐던 것 같아요. 약간 중세 회화 같은 느낌을 주는 장면이기도 했고, 그 구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너무너무 정교하게 인상주의 화가가 그린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그 실내씬들도 너무 인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데 저는 되게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초록색 1인용 소파 위에 놓여있던 아버지의 모자. 너무 그게 인상적이고 왜 그렇게 많은 초를 허락했을까 그 장면에,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 게 이 대칭의 영화에서 저는 그 장면이 약간 까먹고 있었어요. 10년 전에 봤을 때 그 장면이 있었다는 걸. 존조 샤워씬 있잖아요. 거기도 대칭이에요. 완전히 엉덩이 반으로 이렇게 나눠진 대칭의 장면이라서 와 대단하다. 약간 의도적으로 좀 예수님 같이 보이게끔 한 거 맞죠? 예수님.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진짜요? 어떤 장면들에서? 너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의 뒷모습 같은 느낌을 샤워씬? 저는 받았어요. 샤워씬. 아 진짜로. 아닌가? 저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큰 화면을 보신 분들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여기서 또 존조 배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훌륭한 배우고, 제가 3년 전에 부산국제영화제 액터스 하우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존조 배우랑 이 단둘이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미국 배우조합 파업 당시여서 배우를 앉혀놓고 배우가 출연하는 영화의 얘기를 한 편도 할 수가 없었고, 그 영화의 제목도 말하면 안 되는 미션이 왔던 행사였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얘기해야 그쵸. 되죠? 근데 상대적으로 그래서 존조 배우의 좀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을 수 있었던 좀 되게 드문 행사기도 했었는데,
여러분들 존조 배우 팬들 많이 계실 텐데 존조 배우가 몇 년 전에 문제야라는 청소년 소설을 써서 미국에서 되게 큰 상을 받은 작가기도 하거든요. 소설가. 그래서 그 이야기도 나눴었고 제가 그때 존조 배우랑 나눴던 얘기 중에 하나를 질문 드렸던 게 되게 이 영화랑도 맞닿아 있는 부분 같아가지고 인터뷰했던 거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던졌던 질문이 어디 갔지? 잠시만요. 질문을 찾을 동안에 주영 배우님 얘기 잠깐. 블로그에 검색해 볼까요? 지명 존조 이렇게. 제가 기억이 나는 건 이거였어요. 타지에서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견지할 수밖에 없었던 관찰자로서의 시선이 배우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던졌었는데 당연히 콜럼버스를 찍은 이유죠. 그때 존조 배우 대답이 그런 질문을 들으니까 제가 마치 심리 상담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민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문화,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관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인데요. 제가 미국에 처음에 와서 힘들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가 그런 새로운 환경, 문화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저들처럼 말하고 저들처럼 행동하면 그러면 나를 받아줄 것이다 라는 어떤 논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는 리스트를 만들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다 하더라도 생김새가 다르지 않나, 생김새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위해 약간의 과장을 하긴 했지만 그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모더레이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배우 연기를 향한 관심과 열정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워낙 이민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관찰하는 것이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영화 속에서 케이시도 콜럼버스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하거든요. 한 4살 때 엄마랑 같이 이곳에 온 것 같고 아마 케이시한테도 이러한 대답과 맞닿는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어린 친구가 건축을 그렇게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거기서 좀 평안을 얻지 않아서였을까, 관찰하는 것 안에서. 그리고 이 두 인물 모두가 관찰자로서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서로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백인 남성과 아시아인 여성이 아니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설정이기도 해요. 상대적으로 백인 좀 젊고 어리고 좀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백인 여성과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뭐 부와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아시아인 남성이라는 존재도 되게 좀 특이한 구성이고 이들을 멜로라는 장르의 그 관습 안에 넣지 않은 것도 재미있는 설정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네요. 재밌으세요? 네. 또 없어요? 그 코고나다 감독님 인터뷰도 하나 아주 인상적인 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건 아마 전작을 관통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빅볼드 뷰티풀 전이 때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었는데 혹시 그것도 보셨어요?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는데 지인지 지 지아인지 올해 썬댄스에서 썬댄스에서 공개된 지는 누가 수입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엔라인 안 해주시나요? 어떤 너무 영화인지. 궁금해요. 네, 여러분들도 기다리시고 계실 텐데 전작전 한번 한국에서 했으면 좋겠다. 애프터 영까지 포함해서 그런 생각 들고 그 콜럼버스랑 애프터 영까지 관통하는 질문을 아마 시네21에서 빅볼드 뷰티풀 전이 인터뷰하면서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대답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코고나다 감독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영화는 시간을 기록하고 포착한다. 그래서 모든 영화는 관객에게 기억이라는 경험을 준다. 지나온 과거를 보여준 다음 몇 번이고 반복 재생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내가 생각하는 영화의 정수다. 그래서 영화 외에 어떠한 매체도 영화와 같은 방식으로 기억을 탐험할 기회를 주지 못한다. 나는 바로 그 점에서 매력을 느낀다. 우리는 늘 과거의 기억을 갖고 현재의 자신을 정의한다. 그 사실은 언제나 나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한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은 곧 과거가 될 것이고 당장 일주일만 지나도 이 대화는 추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언젠가 영화 속 주인공들처럼 문을 열고 이때로 돌아와 더 나은 인터뷰를 하고 싶어질 수도 있다. 결국 우리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
상실을 의식하며 현재에 머무는 법을 배우며 살아가야 하는가 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문장이 콜럼버스라고도 많은 것을 관통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실을 의식하며 현재에 머무는 법을 배우며 살아가야 하는가 보다라는 말은 엄마를 잃은 거잖아요. 한동안은 이제 케이시는. 그리고 아마도 지는 아빠를 잃게 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 인물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될 거거든요. 이 이야기 이후에는 둘이 다시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마 저는 그냥 기대하건대 케이시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되게 멋진 건축학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엔딩이 정말 뚝 끝나잖아요, 영화가. 거기서 남겨지는 어떤 약간의 응원의 메시지, 너무너무 담백한 응원의 메시지 같은 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영화 엔딩을 무척 좋아합니다. 저는 사실 후에 이 영화가 끝나고 이후에 둘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다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도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저 완벽하게 끝맺어지지 않은 저 관계의 아름다움 같은 것을 뭔가 느껴서 저들이 뭔가 다시 만나서 저 관계가 다시 이어져서 뭔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서로를 저대로만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러면 진짜 생각이 멜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정한 사실 멜로죠. 네, 그게 더 저에게는 좀 원하는 방향성이었는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뚝 끊어버려서 이거는 관객들에게도 많은 여지를 남길 만한 엔딩이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제 새로운 막이 열린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둘이 어떤 시기든, 저는 이 만남을 며칠 되지 않았을 거거든요. 저 둘의 만남이 평생에서 잊히지 않을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둘 다한테 너무 힘든 시기에 만났던 약간 환상 같기도 하고 허구 같기도 한 만남이니까, 그리고 저 콜럼버스라는 공간을 동시에 떠올리게 하는 만남이니까 둘이 만나지는 않더라도 저는 둘 다 각자 콜럼버스에 다시 올 것 같아요. 뭔가를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는 콜럼버스라는 애들한테, 그러니까 케이시한테는 주거지고, 그리고 진한테는 한때의 주거지였으나 지금 여행지가 된 공간인데, 둘 다한테 이 이후에 미래에는 굉장히 특별한 장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 건축들이 무너질 리가 없잖아요.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케이 씨가 돈을 엄청 많이 벌어서 그냥 그 돈으로 엄마를 뉴욕으로 불렀으면 좋겠어요. 다시 콜럼버스에 가지 말고. 엄마가 올까요? 엄마가 안 갈까요? 그 엄마와의 관계는 주영 배우님 어떻게 보셨어요? 엄마와의 관계, 사실 그 엄마와의 관계가 그렇게 주된 이야기로 풀리지는 않고 그냥 케이 씨의 어떤 시점으로만 우리는 엄마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영화를 보면서, 그리고 거의 유일하게 뭐 뉴욕으로 가기 전에 이제 가기로 결심을 하고 침대에 누워서 대화를 하잖아요. 엄마가 너가 내 딸이었어서 힘들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진의 서사, 그러니까 예술가 아빠에게 외면받은 아들의 서사와 약 중독 엄마에게 외면받은 딸의 서사는 사실 너무 우리에게 친숙하고 많이 본 어떤 서사이기 때문에 사실 저 서사 자체로 깊게 뭔가를 생각하지 못했었던 것 같고, 그냥 저것을 매개로 저 진과 케이씨의 어떤 새로 만들어지는 관계, 이거였어서 엄마와 케이씨의 관계 사실 너무 머리 아파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는 거기 장면에 되게 중요한 대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쪽인데, 그 음식 만들어서 엄마 주잖아요. 근데 그때 케이씨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레스 오비어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섬세한 맛을 내고 싶었다라고 얘기할 때 엄마는 좀 향신료 스파이시한 걸 좀 넣으면 어떻겠냐라고 하는데, 그 섬세한 맛을 내고 싶었다가 코고나다 입을 빌려서 하는 말 같았어요. 어떤 삶의 태도를 그런 식으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녀는 너무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 한 공간을 살고 있어서. 그래서 아마 그게 케이씨를 너무너무 숨막히게 하는 요소였을 거예요. 자신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엄마랑 너무 긴 시간을 살아왔고,
그 다름이 주는 압박감이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고. 근데 이거는 최근작인 빅볼드 뷰티풀 저니에서도 마고로비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가 엄마랑 맺는 관계성이랑도 너무 재밌거든요. 둘 다 공교롭게도 집 아니고 아마 빅볼드 뷰티풀 저니에서는 침대에서였을 거예요. 그때 몇 살로 보이냐라고 묻는 질문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12살로 보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거는 좀 다른 각도로는 애프터양이랑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와 부모의 관계. 근데 여기서는 늘 부모가 아이를 케어하는 관계는 아니에요. 코고나다의 세계에서는. 한편으로는 아이가 부모 때문에 좀 힘든 순간들도 많이 맞이하고 둘은 독립적인 객체로 오히려 마주하는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 가깝거든요. 근데 섬세함만 내고 싶다는 취향에 가까운 단어이고 건축이라는 케이씨의 취미도 어떻게 보면 이 아이의 취향에 가까운 건데 저는 케이씨의 엄마는 케이씨가 건축물을 좋아하는 것 전혀 몰랐을 것 같아요. 모르죠. 네, 그게 너무 슬픈 부분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유일한 사람이 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 만난다는 거 인생에서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특히 저렇게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결심이 쓰고 행동 동기가 유발되는 10대 후반, 20대 초반 나이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너무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별거 아닌 건축을 가이드하는 그런 둘의 여정, 산책 이런 게 너무 좋았고 한편으로는 지는 너무 날카로운 사람이어서 막 신나서 설명하는 케이씨한테 너 너무 가이드 같다 찌르잖아요. 진짜 왜 정적으로. 좋냐. 그때 너무 인상적으로 케이씨를 유리에 비추게 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 묵음 상태로 영화가 전개가 돼요. 진짜 아름다운 장면. 그러니까 너무 반짝이는 눈을 하고 있는 케이씨가 유리에 어른거리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없는 진짜 좋아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둘만의 비밀이다라고 감독님이 얘기해 주는 것 같은 정말 은밀한 순간을 만들어줘서 저는 진짜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그 장면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가이드 같이 알려줄 때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래서 되게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가이드가 건물이 어떻고 저쩌고 역사적으로 어떤 네, 얘기가 아마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었겠죠. 지는 아빠한테서. 그랬을까요? 아빠한테서 다 들은 얘기일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리고 그게 학문의 핵심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어린 친구한테 그게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네가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면 그러니까 진짜 좋아하는 걸 찾아가라는 한편으로는 또 긁는 거죠. 그거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케이씨는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둘은 만약에 정말 케이씨가 그 기분 나빴으면 둘은 다시는 같이 다니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곱씹어 볼수록 정말 정적인 화면과 아주 느린 호흡 이런 거 안에서 참 숨겨둔 좋은 메시지들이 많구나. 그리고 이게 이렇게 나른한 영화가 힘이 될 수도 있구나 관객한테. 아마 돌아가시면서 여러분들 특히 살고 있는 집 주변에 본인이 좋아하는 건축물이 하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다르게 보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너무 이상한 게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저 도시는 재건축 안 하겠지? 그러니까 이 재개발의 서울에서 이 재개발의 폭풍의 서울에서 살면서 저 건물을 저렇게 오래 지키면서 인간의 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럽다. 다른 게 부러운 게 아니라 여기는 모든 게 사라지고 새로운 걸 올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앗아가는 도시인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도시에서 옛날 건물들을 어떤 정책 같은 걸로 없애는 거를 큰 나무 자르는 것 같다고 생각을 종종 해요. 내가 도시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건물을 보고 이정표로 삼기도 하고 내 과거의 추억의 어떤 부분 안에서 나한테 너무 중요한 스팟이 되는데 그게 완전히 사라져버렸을 때 상실감 같은 게 너무 크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도시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서 콜럼버스를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인상적이었던 게 저 콜럼버스라는 실제 지역에 이제 저런 건축 시공 계획 같은 거를 할 때 어떤 뭐라고 하나요? 슬로건 같은 왜 여기를 이렇게 건축 여기에 왜 이런 건축 계획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으로 건축으로 인해서 건축물로 인해서 사람의 감수성이나
어떤 사람 인간성 같은 것이 키워지는지를 실험하고 싶어서 저 콜럼버스라는 지역을 어떤 뭐 약간 나오시마랑 비슷하게 또 어떤 기업 부자 네, 부자. 어윈이라는 네 부자. 맞아요 어윈 그 사람이 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게 저는 너무 요즘 시대에 필요한 게 아닌가? 막 재건축해서 뭐 또 뭐 새로 짓고 뭐 이렇게 뭐 발전시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성이라는 것을 건축물로도 저렇게 표현해내고 싶어하는 저 도시 이런 것이 저도 되게 뭔가 환상적으로 느껴졌고 저게 실제 있는 일이구나. 근데 또 재밌었던 부분이 저 도시에서 미국의 부통령이 미국의 부통령이 저 도시에서 저 도시 출신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꾸오나다 감독이 저렇게 감수성을 생각하는 도시에서도 미국 부통령 같은 사람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약간 농담식으로 인터뷰를 했던 내용 이런 것도 굉장히 흥미로웠고 이게 정말 여러 가지 방면으로 파들어가면서 저는 사실 영화도 재밌었지만 이런 뒷얘기와 이 콜럼버스라는 지역에 실제 있었던 얘기라든지 감독의 인터뷰라든지 이런 거가 더 재밌다고 하면 안 되겠죠? 네. 버금가게 재밌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찾아보셔도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가 둘이 막 즐겁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도 관객분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조금 저희한테 던져주시면 조금 이야기를 이어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객석에 계신 분들 중에 손을 들어주시면 스태프께서 마이크를 저 뒤쪽에 먼저 들고 앞쪽에 오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은요, 코고나다 감독님 작품 중에 저희 나라에서 흥했던 게 애프터형이 있잖아요. 그거 비롯해서 다른 작품은 안 보고 이제 이 작품을 처음 접하게 된 관객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감독님의 배경이나 특징 같은 건 잘 몰라요. 근데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건 왜 이 감독님이 콜럼버스라는 장소에서 이 두 인물이 어떤 가족과의 거리감과 상실을 느끼는 그런 시점의 이야기를 왜 특정한 건축이라는 소재를 매개로 풀어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아까 전에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모더니즘에서 유리라는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이제 투명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차단하는 그런 이중성을 가진 소재다라는 게 참 재밌었는데 전 동시에 그 캐시라는 인물이 건축을 진심으로 좋아하나라는 의문도 있었거든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위로의 매개였던 거잖아요. 그 건축이라는 건. 그래서 사실 저는 그 결말에서 캐시가 자기의 길을 찾아 떠날 때에도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되게 막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 콜럼버스라는 특정한 자기가 익숙한 장소에서 캐시는 건축이라는 걸 좀 눈을 뜰 수 있었던 건데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갔을 때도 그런 시선이 유효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궁금한 건 결국엔 이제 왜 그런 관계라는 서사를 건축이라는 소재에 빗대서 말을 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뭐 각자의 해석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를 찾아봤을 때는 그 코고나다 감독님이 그 비디오 에세이스트 작업을 하던 시절에 이 예술가 건축 애호가이자 이 콜럼버스라는 도시를 이렇게 아름다운 공공 건축물로 만들었던 그 사업가 지금 보니까 제이 어윈 밀러라고 하네요. 이 사람의 뉴스를 봤대요. 뉴스를 보고 나서 저 도시에 가서 영화를 꼭 찍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를테면 케이시랑 진이란 인물 이전에 도시가 먼저 감독님한테 들어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도시를 보고 나서 아마도 코고나다 감독님이 이 두 인물을 만들어낸 것 같고 그냥 제 생각에는 케이시는 아마도 건물을 자기의 제일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 살 많았던 동급생이 도서관에서 만났을 때도 그렇게 큰 반응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슬플 때 건물을 찾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10대 시절에는. 그래서 만약에 뉴욕에 가더라도 그때의 친구를 잊지는 못할 거고
그런 눈을 가지고 성장한 사람이니까 뉴욕에서도 그런 스팟을 누구보다 잘 찾아내겠죠. 그런 소녀로 자라왔고 어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주영 배우님 생각도 궁금하네요. 박종훈 감독님이라고 했나요 아까? 박종훈.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어가지고 코고나다 감독이라고 하시죠. 네, 그러니까 항상 이런 준비를 하면은 조심스러운 감독님의 생각을 저희는 모르지만 이랬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데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K 씨가 정말로 건축을 좋아했을까? 어떤 도피처나 회피할 수 있는 어떤 매개가 아니었을까라고 말씀하신 거에 저도 어느 정도 왜냐면 저도 이제 K 씨가 극중 한 20살 정도인가요? 그 정도 나이대인데 저도 이제 그 20대를 많이 벗어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뭐라도 동아줄 잡듯이 잡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나는 이거를 통해서 도피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라고 뭐라도 그거를 찾는 게 인생의 화두였었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어떤 사람이었을 때도 있고 일에 미친 듯이 중독된 사람처럼 일을 붙들고 그런 어떤 마음을 풀 때도 있고 근데 K씨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어리기 때문에 아직 어떤 자아나 그런 것이 형성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지금의 K씨에게는 건축이 있는 건데 사실 저 정도로면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보통의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래쪽에 손 들어주셨던 분께 본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세요. 네. 위에서 내려오고 계신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네. 저는 영화 보면서 올림픽공원 생각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좀 마음이 답답하고 이러면 올림픽공원 좀 걸으면서 끝없이 녹음이 펼쳐지고 또 그 소마미술관 쪽 같은 느낌도 있고 해가지고 왜 내가 평소에 가슴이 답답하면 그렇게 올림픽공원에 가고 싶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진 대표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K씨가 집안에서 혹은 콜럼버스는 고통을 주는 공간이고 그 속박되는 관계 속에서 잠깐이라도 해방되고 싶으면 오히려 밖으로 나가서 그걸 느낀다는 얘기가 내가 어떤 특정한 공간이나 장소에 갔을 때 왜 행복한가에 대한 약간 해답인 것 같아가지고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공간이 있는데 반대로 이제 진 대표님이나 우리 주영 배우님한테도 이 영화를 보면서 나의 어떤 속박된 관계라든지 좀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순간에 좀 이렇게 잠깐이라도 숨을 트일 수 있거나 해방되는 어떤 공간, 뭐 지금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과거 속에서 그런 공간들이 있었으면 어디가 있었을까 그런 얘기가 좀 궁금해서 마이크에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방 공간이 어디세요? 되게 살아오면서 많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나는 건 너무 특정 지역을 이제 꼽아서 얘기하기 그렇지만 제가 지금 과천에 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서울대공원 가면 호숫가 쪽에 이렇게 좀 피크닉 같은 걸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종종 가거든요. 근데 거기도 비슷해요. 녹음이 져 있고 물이 있고 사람은 저런 공간에서 위로를 받는구나. 그 사주에 그 수목이 없어서 그러신 거 아닐까요? 저 사주가 금만 4개예요. 그쵸.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한대요. 화도 1개인가? 아무튼 금이 4개랑 그런 거에서 좀 채워지는 느낌도 받고 너무 정확한 장소를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진짜 좋아요. 혹시 거기 가면 주영 배우님 뵐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자주 있으니까 뭘 만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진짜로 서울대공원 되게 우리의 조금 저의 나이대나 이제 좀 저보다 많으신 분들은 되게 추억 속의 공간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지금도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네 갑자기 거천 홍보대사 같지만 네 그렇습니다. 한번 꼭 가보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저는 대체적으로는 여기 계신 분들이랑 좀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럴 때 극장 많이 가요. 아 정말 왜냐면 너무 다른 게 나오니까 화면에 그러니까 가고 싶은데 갑자기 못 가니까 그럴 때 그냥 지독하다 지독해. 제일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손쉬운 방법이 그거고 그냥 조금 품을 들여서 시간을 많이 쓰고 공간 이동을 해야 되면 대표님은 그 극장을 일주일에 몇 번 가세요? 세네 번 정도 가는 세네 것 번이나 같아요. 가세요? 세네 번 정도 와.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좀 품을 들여서 갈 때는 그 강릉에 신혼극장? 아니요 그 강릉 가면은 그 주문진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주문진 유명하고 강릉 뭐 경포 이런 데 유명한데 거기서 한 15분 20분 정도 더 들어가면 사근진이라는 해변이 있어요. 근데 사근진 해변이 그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데가 아니거든요. 그 가게도 몇 개 없고 되게 그냥 좀 작고 사람도 많지 않고 숙박업소도 별로 없는 해변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를 한 7, 8년 전에 갔다가 너무 이상한 광경을 마주하고 그 뒤로는 거기를 종종 가거든요. 좀 그런 마음이 들 때. 저도 사간진 해변 최근에 가봤던 것 같아요. 좋지 않아요? 네, 좀 네. 이상한 쓸쓸함 같은 게 음. 있는 해변인데 맞아요. 제가 그때 거기서 뭘 봤냐면 너무 이상한 광경인데 해변을 한 노을 지는 쯤에 걷고 있었는데 어떤 그 할머니가 작은 돗자리에 깔아놓고 계속 큰 소리로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섭지가 않고 그냥 뭐지 하고 그 모래사면을 찬찬히 걸어서 봤더니 할머니는 무당 분이셨고 그 옆에 되게 작고 늙은 하얀 말티즈가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할머니한테는 이게 루틴인 거예요. 바다를 보면서 하는. 그래서 뒤쪽을 봤더니 아주 작은 신당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되게 오래 사셨던 무당분과 그분이 키우는 강아지의 너무 일상적인 저녁 루틴인 거예요. 그게. 근데 왜 우세요? 모르겠어요. 신과 뭐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근데 무섭지가 않고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었고 진짜 예쁜 노을이 있고 그 장면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는 왜 나한테 이런 이상한 평온함을 주지? 무서울 법도 한데 그래서 약간 그 성수기가 지난 다음에를 더 많이 해변에 가는 편인데 저는 약간 9월, 10월에 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답답할 때는 사근진 해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정말 식당이 근데 너무 없어서 충격적일 정도로 맨날 물회밖에 못 먹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혹시라도 그런 쓸쓸한 휴양 시즌이 지난 휴양지 같은 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사근진이라는 해변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극장은 정말 제일 편하긴 하잖아요. 뭔가 다른 데 가고 싶을 때. 정말 부정하고 싶은데 맞고요. 그쵸? 네, 저도 극장 많이 가는 입장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인디애나 주에 콜럼버스 가겠어요? 갈 수도 있죠. 못 가. 환율 때문에 못 가. 지금은 못 네, 가. 못 가입니다. 여러분들 그 극장 통해서 편안한 여행 많이 다니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죠.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영화 보시고 주말에 시간 내서 또 이렇게 긴 저와 주영 배우님의 대화를 이렇게 밝은 얼굴로 들어주신 관객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콜럼버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TV에서는 저희는 행사 때문에 스크리너라는 걸 제공받아서 집에서 본 거지만은 TV에서는 볼 수 없는 작품이 될 거라서 이 작품도 N9 배급이잖아요. 그 아트나인 테라스에서도 상영을 몇 번 하신대요. 거기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작품이니까 그때 놓치지 마시고 재관람 하시면서 좋은 순간들 많이 맞이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슬프게도 장마가 찾아온다는데 얼마 남지 않은 반짝반짝하는 여름 며칠 빡세게 피곤하시더라도 잘 즐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영 배우님 끝인사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영화를 이제 정말 건축에 관심이 있어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GV 오면 말씀드려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게 서초구에 타셴이라는 북카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1층에 대한건축사협회가 2층인가 아무튼 대한건축사협회 건물에 1층에 약간 건축 아카이브를 해놓은 카페예요. 그래서 뭐 약간 뭐 잡지라든지 책이라든지 건축과 관련된 그런 아카이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사실 저도 아직 못 가봤어요. 이 네이버 지도에 별표만 해놓고 언젠가 가야지 하고 아직 못 가봤는데 그런 공간
제 건물도 아니고 제가 뭐 어떤 그것도 아니지만 한번 소개하고 싶었어요. 네, 그런 저도 그런 공간을 찾아가서 막 이렇게 뭔가를 느끼는 거를 좋아하는데 이 콜럼버스라는 영화를 선택하신 관객분들 또한 비슷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 오늘 저도 기대 많이 하고 왔는데 진 대표님이랑 이렇게 오랜만에 이야기 나눠서 너무 좋았고요. 이렇게 평일인데 극장에서 주말이세요. 네. 주말인데 네, 주말인데 극장에서 이렇게 또 시간 내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콜럼버스 많이 사랑해주시고 진 대표님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저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제가 최근에 유튜브 채널을 하나 팠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이주 영화 맞죠? 네. 그냥 소소하게 제가 좀 좋아하는 것들이나 제가 담고 싶은 영상들 이런 거를 제가 직접 편집해서 진짜 소소하게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구경 한번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